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군산대학교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학습할 내용은 컴퓨터 과학과 코딩이라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해당하는 그 컴퓨터 과학과 코딩이라는 과목은 저희 국립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같이 함께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학습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앞에 있는 4차시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컴퓨터적 사고와 거기에 대한 활용한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초 코딩을 같이 함께 할 파이썬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아마도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예전에는 지면으로 신문을 봤었는데 요즘은 지면으로 신문을 보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소식을 접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봤었던 우리 은행 업무, 쇼핑 업무, 이런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단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는 보일러를 켜거나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할 때 우리는 이런 IoT 기술, 즉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해당하는 그 컴퓨터를 즉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활용 능력이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 현대인의 교양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적 사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컴퓨터적 사고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에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해당하는 문제를 부분별로, 즉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분 문제로 분해를 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게 됩니다. 즉 정답을 알 수 없거나 공식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는 똑똑해졌다고는 하지만 문제 해결 절차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적인 사고, 즉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라고 하는 절차 또는 그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컴퓨터에게 그 해당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컴퓨터적 사고라는 것은 인간이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컴퓨터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우리 컴퓨팅 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적 사고 또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컴퓨팅 사고는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컴퓨터 사고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자넷 윙이라는 카네디 멜론 대학 교수의 교수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셨던 그 자넷 윙이라는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2006년에 이 학회지에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컴퓨터 사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즉, 컴퓨터 사고는 컴퓨터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이자 기술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능력, 그거를 즉 컴퓨터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컴퓨터 사고력이 발달이 된다면 우리 앞서 말했던 컴퓨터라는 우리 일상 속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팅 사고력이 발달이 되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복잡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컴퓨터에 접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상 속에 다양한 일들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컴퓨팅적 사고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이런 코딩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한다면 보다 현명한 삶이 될 수 있겠지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사고, 아직은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쉬운 사례입니다. 가우스 덧셈법입니다. 가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모두 더하세요 라고 문제를 냅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수업을 하시느라 너무 힘드셨는지 좀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찰나에 가우스가 정답 5052요 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정답이 나오나요? 자, 가우스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봤을 때 첫 번째 숫자인 1과 제일 끝자리에 있는 100을 더하면 101이 되겠죠. 이런 101에 대한 묶음이 총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1 곱하기 50 해서 정답인 5050이라는 거를 한 번에 풀어냈죠.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분해한다. 분해하고 거기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사례죠. 그래서 1과 100이라는 이 숫자를 더해서 이런 50이라는 묶음으로 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거죠. 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 사고를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컴퓨터 사고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웹사이트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매번 기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비밀번호로 하면 어떤 보안상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하게 계속 만들게 될 텐데 자주 가는 사이트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을 들어갈 때 매번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비밀번호 기억하기입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를 적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통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는 생성 규칙이 있어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혼용을 해서 보통 9자리 이상으로 만드세요 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에 근거해서 컴퓨터 사고를 적용을 한다면 자,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사이트의 도메인 일부를 비밀번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숫자를 넣어야 되니까요. 자신만에 있는 문자열 또는 번호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트 도메인의 글자 수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를 포함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문, 숫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을 혼용을 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면서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위에 있는 컴퓨터적 사고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보통 9자리 이상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9자리라고 하면 이렇게 9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 9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이트 도메인의 일부를 비밀번호 앞과 뒤에 포함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닷컴이니까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SO와 뒤에 있는 RE를 여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그리고 일곱 번째 자리, 여덟 번째 자리에 이렇게 일단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영문을 넣네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볼게요. 숫자는 본인만 아는 그런 번호를 넣을 수 있겠죠. 생일이 될 수 있겠고, 뭐 전화번호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일이 1월 23일이다 라고 하면 앞서 만들었던 SO와 RE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자리에 0123이라는 본인의 생일을 월과 일에 대해서 넣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글자 수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특수 문자를 보면 SOFTRARE 총 8글자네요. 그러면 우리 자판에 보면 숫자 8 위에 우리 특수 문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별표가 있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이트를 SO0123RE 하고 별 이렇게까지 하면 사이트 번호,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성된 번호,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산닷컴이다 라고 하면 군산이라는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앞에는 SO가 아니라 KU가 될 거고 뒤에는 AN이 될 거예요. 자, 해당하는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는 다 달라요. 다 다르면 우리가 보안상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해당하는 규칙, 이런 규칙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든 간에 내가 가입한 사이트라고 하면 이런 일련의 규칙, 즉 컴퓨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저처럼 이렇게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을 겁니다. 자, 즉 컴퓨터 사고라는 것은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개념에는 첫 번째, 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턴을 인식하는 단계, 세 번째로는 일반화, 추상화하는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걸 알고리즘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해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작고 처리가 가능한 부분 문제로 이렇게 분해를 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 인식은 이렇게 분해한 문제들을 관련성 있는 유사성 또는 규칙 또는 관련성이 없는 것 또한 거기 안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유사성들을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패턴 인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화는 방금 우리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찾아낸 규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원리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육면체라는 정보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이런 꼭지점에 대한 정보, 길이 정보, 깊이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형상, 이 사각형이야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일반화 또는 추상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관련 없는 사항은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군산에서 어떤 전주를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많은 정보, 지도에 있는 정보들, 어디 가면 어떤 도로가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 것들 전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다가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300m 안에서 우회전을 하면 된다라는 그냥 간단한 정보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도로 상황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화 또는 추상화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일련의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개발을 하고 궁극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표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컴퓨터 사고를 하는 기초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분해하는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해에 대한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예시입니다. 자, 장난감 로봇을 만드는 공장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산해서 하나씩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로봇 하나가 덩그러니 남았어요. 선물의 개수는 1024개가 있는데 바로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혼자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천칭이라는 기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자, 바로 이렇게 천칭이라는 곳에 무게를 재서 할 수 있겠죠. 1024개를 하나하나 올려놓고 무게가 무거운 쪽은 로봇이 들어있는 거고 가벼운 쪽은 로봇이 들어있지 않은 거겠죠. 자, 1024개가 있는 거를 정말 감이 좋아가지고 탁 들었는데 운 좋게 한 번 또는 두 번 안에 찾아내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려면 밤을 샐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 분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1024개의 선물을 반절씩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1024개를 512개, 512개 이렇게 나눠서 무게를 재보면 이쪽이 내려가네요. 이쪽은 가볍고요. 그럼 이쪽에는 로봇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 512개만 가지고 다시 256, 128 이런 식으로 반절씩 나눠서, 즉 분해를 해서 천칭의 도구를 댄다고 하면 적어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9번 안에는 잘못된 선물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분해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패턴 인식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패턴 인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사고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컴퓨터에게 표현하는 그런 순서, 일련의 절차를 만들 때 필요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초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패턴 찾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예시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 6, 9, 12, 15, 18. A가 있어요. 자, A는 뭐가 될까요? 너무 쉽죠? 자, A는 21이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패턴을 찾아보면 3, 6, 9, 3의 배수. 그죠?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패턴에서 유추해서 A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1, 3, 5, 7, 9, 11. 더 쉽네요. 자, 어떻게 돼요? B는 바로 13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즉, 차가 이만큼 나는 등차 수열 패턴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있는 패턴들을 찾아서 B가 13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걸 해볼까요? 1, 4, 9, 16, 25. 그럼 C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바로 C에는 36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어떻게 찾아요? 자, 1은 첫 번째 자리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었으니까 C는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36이라는 제곱 수열 패턴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C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1, 1, 2, 3, 5, 8, 13, D. 자, 앞에 있었던 세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네요. 자, D는 뭐가 돼요? 자, D는 바로 21이 됩니다.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거는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 패턴이라고 해요. 즉, 1과 1을 더해서 2가 되는 거예요. 1과 2를 더해서 3이 되는 거고, 3과 5를 더해서 8이 됐어요. 그러면 D는 8과 13을 더해서 2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숨어 있는 패턴들을 찾는다면 방금 A, B, C, D에 있는 미지의 수, 즉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과정에서 생활 속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필요한 테이블 수 알아내기라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아니면 또는 가족들과 어떤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싶어요. 자, 식당은 이렇게 4명이 앉는 테이블이 있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테이블 붙여야겠네요. 테이블 붙이는데 이렇게 한 면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늘려가고 있어요. 자, 식당을 예약합니다. 저희 50명이 예약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식당에서 그럼 테이블 몇 개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 안에도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패턴을 한번 볼까요? 자, 테이블 수가 하나일 때는 4명이 앉네요. 자, 테이블이 2개가 되면 6명이 앉아요. 즉, 여기 접해 있는 뼈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두 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자, 테이블이 3개가 되니까 총 8명이 앉아요. 자, 그러면 여기 테이블 수가 늘어날 때마다 좌석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패턴을 잘 보면 테이블 1개가 추가될 때 좌석수는 이만큼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패턴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참석자 수, 즉 좌석수는 테이블 수 곱하기 2 더하기 2를 하면 이런 패턴이 숨어 있어요. 이런 패턴의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표현된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테이블 수니까 이항을 시키면 테이블 수는 참석자 수 빼기 2 나누기 2라는 그 패턴이 숨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50명이니까 우리가 예약해야 되는 인원이 50명이니까 필요한 테이블 수는 50 빼기 2 하면 48이죠. 거기에다 2를 나누면 24개. 즉, 총 24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50명의 참석자가 같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문제 해결의 절차, 즉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컴퓨터 시스템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보,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데이터로 바꾸어서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구현하는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구현하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언어들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C++도 있고요. 여기 자바, 여기 자바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봤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 이 파이썬이 여기 숨어 있네요. 자, 우리 과정은 파이썬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파이썬은 자, 프로그래밍 이 수많은 언어 중에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 보니까 파이썬이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만큼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파이썬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라는 거를 일단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파이썬을 그러면 우리가 왜 배우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용이 편리해요. 자, 이런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즉, 컴퓨터적 사고를 함양해서 그거를 컴퓨터가 실현할 수 있도록 언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초보자에게 적합한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딩에 대한 기초를 학습하기 위한 교양 교과목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앞에 있었던 테이블수 알아내기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렇다고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면, 즉 우리 파이썬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이썬 언어로는 이렇게 세 줄로 코딩을 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썬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파이썬 이게 코딩이거든요. 잘 보시면 C 좌석이에요. 좌석은 참석중 몇 명이에요? 물어보네요. 몇 명인지 답을 하면 테이블이라는 개수는 여기서 만약에 50명을 넣었다고 하면 이 쉿은 50이 되겠죠? 계산하면 24가 나왔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필요한 테이블 수는 테이블, 즉 여기 있는 24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줄인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써 있으니까요. 영어에 대한 단어만 알아도 대충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일단 파이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컴퓨터 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인간이 컴퓨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컴퓨터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이 향상이 될 거고,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분해하고 거기에 유사성 또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패턴을 찾아내서 일련의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해결 절차를 컴퓨터 시스템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코딩을 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활용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습을 시작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 파이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고요. 혹시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